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새로운 거의 혁명 수준의 변화는 초창기에는 자그마한 안 보이지. 그렇죠. 자그마한 등불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도 없죠. 그런데 그게 빠르게 이제 퍼져나가는 횃불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들불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아주 작은 초롱불 단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오.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선형 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미 80년대부터 직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긴 뭐 예, 계속 그래-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순환 경제. 라는 거를 그렇지. 사실 80년대 말부터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음. 그래서 순환 경제의 이제 기본 철학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근대 이후에 소비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지만은 인간이 늘 소비자로만 살았던 건 아니다. 과거에 우리는 뭐 예컨대 조선시대 우리는 뭘로 살았을까요? 우리는 생산자예요. 농업도 하고 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이렇게 유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은 아마 자손이었을 겁니다. 누구누구의 자손. 또 저기 유럽 사람들은 뭐 신자. 예,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정체성이 모든 것을 소비해서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로 정체성이 바뀐 거죠. 소비자로서의. 그렇죠. 예. 컨슈머라는 단어도 그러면 뭐 옛날에는 없었겠네. 없죠. 예. 그리고 인간을 특히 컨슈머라고 부르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이전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예. 그때는 뭐 절약이라는 게 중요했고. 예. 근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1900년도 중반쯤이면서 그렇죠. 아마 그 뭐 코카콜라 광고 그렇죠. 뭐 막 예. 이런 광고를 하면서 그렇죠.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렇죠. 소비를 자꾸 부추기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속 소비가 증폭이 되고 소비가 이제 그야말로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 조금만 밑바닥을 들어보면 소비라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 생산 작업이다. 예, 라는 우리는 것을 보면 쓰레기를 생산하는 주체네. 그렇죠. 우리는 쓰레기 생산자예요. 한편으로는. 자, 그런데 이제 그 순환 경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상품에 관한 생각이 바뀌죠, 이 사람. 상품은 소비해서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통해서 가치가 생긴다. 그리고 그 사용은 딱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가 끊임없이 다시 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소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사용이 더 사용이 중요하다.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인간은 구매에서 소비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렇죠. 사용이라는 사용이죠. 단어를 쓰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사용도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왜 사용하느냐? 어떤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뭔가를 효용을 얻으려고. 그렇죠. 효용을 얻으려고. 얻으려고. 어떤 가치를. 사실은 이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우리의 어떤 측면을 못 본 거죠. 근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반드시 상품을 소비해야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용하면 되는 사용하면 거지. 되는 사용해서 거예요. 하면 예. 그때 내가 그렇죠. 어떤 효용을 얻게 되는 그렇죠. 거죠. 편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생각과 또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상품은 그냥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됨으로써 가치가 생기고 그리고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맥락에 어떤 상황에 누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로 생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청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가 읽기 싫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은 그 청바지를 또 다른 자신의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 이거 조금 빈티지해 그러고 입는다든지 빈티지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찢어서 또 약간 뭐 야성미를 자기의 어떤 스타일에 그렇죠.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라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고 우리가 사용을 소비가 야만적이다. 야만적이죠. 이거 아주 도전적인 발언. 네. 소비는 야만이다. 그리고 사용은 사실상 굉장히 현명한 가치 생산 작업이다. 그리고 가치 생산 작업은 반드시 새 상품을 소모함으로써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한 번 사용했던
물품이 누구에게 가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매칭하는 기술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옛날 생각해보면, 형이 입던 거 동생이 동생이 좀 기다렸다가 동생이 입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만, 그렇죠. 게다가 뭐 조카가 생기거나 뭐 사촌이 그렇죠. 생기면 또 그쪽으로 갔다가. 가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집 애들도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뭐 큰 애 입히고 작은 애 입히고. 그렇죠. 우리 때는 다 그랬죠. 뭐또 저쪽에도 예. 뭐 또 다른 친구. 그게 사실 순환 경제였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했었는데. 끊임없는 가치 생산 작업이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매칭시켜주는 기술이 등장했다. 예. 등장하면 익명의 사람들끼리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예. 생각났어요. 예, 어떤 예. 회사인지 알죠. 그렇죠. IT 기술로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매칭시켜줬지. 중요한 거는 IT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쓰레기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용된 물품이 누구에게 가면 새로운 가치로 탄생할 수 있는가를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취급을 했었고, 그런데 그거를 포착해낸 기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이 IT 기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누가 처해 있는지를 우리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 테무나 이런 데는 소비를 유혹하는 데 썼다면 요 기업, 우리를 어쩌면 구원해주지 못할 이 기업은 거꾸로 역적용시킨 거죠. 그게 이제 말씀하시려는 그 회사 이름이 그렇죠. 당신의 근처죠. 를 연결시켜주는 회사죠. 훌륭하네. 네. 훌륭한 철학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그런 철학을 갖고 그 기업을 창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철학을 갖지 않고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회사 요새 돈 벌고 있나? 자세히 안 들여다봐.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작년에 드디어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맨날 비즈니스 모델이 돈 못 벌어가지고 끙끙거리고 거리던데.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맨날 광고비 받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뭐.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비즈니스가 이제 지속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 철학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형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업 모델이 아니라 선형 모델을 순환 경제로. 그러나 그 순환 경제는 스마트한 순환 경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IT 기술. 그리고 적재적소의 사용자를 찾아내는. 예. 그 기술이 있죠. 예. 거기에 또 활용하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T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이 소위 말하는 그 소비 초단위 자극 증폭 기업과는 달리 인간의 욕구를 초단위로 자극하는 데 쓰지 말고 쓰지 않고 오히려 상품의 가치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가치를 끊임없이 재창조해내는 컨슈머가 아니라 리크리에이터다. 라는 식으로 가치 재생산자. 그렇죠. 정체성을 바꿔주는 그런 기술로 역적용시킨 그런 기업이죠.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예.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재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좀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하는 연결고리로 자기 자신의 소비자의 정체성을 그렇죠.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죠. 소비자가 아니고 인간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꿔보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음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실현시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술을 쓰레기 만드는 데 썼다는 거죠. 근데 당근마켓은 그것을 바로 우리 인간을 리크리에이션은 사실 자아 실현이죠. 자기 자아도 실현하면서 또 상품의 가치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창조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성을 산출하고 있다. 이건 진짜 스마트 순환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생산을 해서 인간이 소비자가 돼주기를 바라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한 번 생산한 다음에 그렇죠. 또 계속 생산해야지 그렇죠. 돈을 버는데, 이 트랙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어떤 소비자가 아니고 가치 재생산자로서의 물건의 재활용까지를 한번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순환경제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순환경제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인간이 그렇게 되자? 그렇죠. 그 기술을 활용하면서 스마트 순환경제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80년대와 21세기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 이 당근마켓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전까지는 이제 도덕적인 이제 계몽이었어요. 잘 안 됐어요, 그게. 아무리 뜻이 있어도 이게 뭐 한두 번 하다가 좀 실증이 나기도 하고, 어디에 누가 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랬는데, 당근마켓은 바로 이거 I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역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훌륭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그야말로 영업이익을 상당 수준으로 이제 내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외국 간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잘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자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환경의식이 높은 외국 가면은 급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캐나다에 진출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아마 유럽 가면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할 겁니다. 빨리, 예, 근데. 그 엔비디아 주식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회사. 상장하면 저는 여기 몰빵하려고 그래요. 상장하기 전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빨리 저기 사셔야 되겠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 인간을 소비자로서 인식만 하지 말자. 가치 재생산자로서 인식을 하자라고 하는 철학적인 컨셉을 지금 소개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거를 저희가 창조 아고라에서 자꾸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실행을 옮기기만 하면은 그러면 6차 멸종? 뭘 탈출할 수 있죠,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거예요.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네. 예, 그래서 이제 다행이네. 사실은 이제 상당히 존경받는 기업이 외국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파타고니아라고. 예, 파타고니아도 이제 순환 경제를 하지만은. 그 옷 입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그렇죠. 네. 파타고니아는 정말 어떤 면에서 이제 순환 경제를 제품 생산 측면에 있어서는 뭐 당근마켓보다 앞서갔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당근마켓은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정말 디지털 기술을 역적용시켜서 역물류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물류라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를 유혹해가지고 소비하게 만드는 물류 시스템이잖아요. 거꾸로 돌리는. 빨리빨리 배송해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이제 저런 당근마켓 같은 이런 기업들은 물류가 역으로 진행되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 순환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로 구축한 초창기에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는 어떤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제조업도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가 새로운 제조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제조업체인데 과거 같은 제조가 원료를 그렇죠. 수급하는 그런 과정상에서부터도 이미 순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제조가 파이널 프로덕트로 쓰레기 만드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순환경제를 혁신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제조업체로서 이제 파타고니아가 있는 건데, 그와 동시에 당근마켓은 그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것이 파타고니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순환경제를 최첨단으로 스마트화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인과 동시에 또 이것이 이제 기업으로 생존하려면 계속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제가 생각하면 계속 급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이 급성장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쓰레기가 덜 생산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는 수익이 나면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생산돼요. 네. 비례해서. 그런데 당근마켓의 수익이 증가하면 쓰레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2020년 통계 숫자를 보니까 참 내가 저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나왔어요?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당근마켓이 성사시킨 거래가 1억 2천만 건이래요. 오. 근데 그 당근마켓이 성사시킨 거래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결국 쓰레기를 급속히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상품이 가치를 고갈당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그런 과정 속으로 순환시킨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나무를 2,770만 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다? 효과가 나오고, 대단하다. 남산이 수십 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 나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스마트한, 아주 현명한. 그 ESG를 요새 강조를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ESG 상을 자동으로 받아야 자동으로 되겠네. 받아야 되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당근마켓은 정말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찬도 해주면서, 지원도 해주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근마켓이 뭐 우리에만 의존하고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들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철학이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소중한 것인가.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동시에 선형경제를 스마트 순환경제로 혁신하는데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 계속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근마켓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기업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 앞으로 그 리니어 이코노미를 서큘러 이코노미로 바꾸는 과정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칭찬해 주셨는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로서 또 이제 있겠지만 가치 재생산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럼 물건 산 다음에 그 이제 얼마에 샀는지 언제 샀는지 영수증도 좀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언제 사용을 했는지 그 기간도 내가 명시를 해놨다가 그렇죠. 그래야지 그 다음 사람한테 줄 적에 그래도 좀 그렇죠.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이 나중에 뭐 되면 뭐 팔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잘 써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넘겨주고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어린아이들 옷을 좀 큰 애니까 큰 거 사줬다가 둘째가 좀 잘하면 그렇죠. 걔한테 그거 입혔다가 그 다음에 또 둘째가 늘 불만이죠. 맨날 큰 옷 입고. 그렇죠. 기억납니다. 저는 맨날 하여튼 제대로 된 옷을 입었고 둘째는 동생은 맨날 큰 옷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 동생이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주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쓰던 건데 남한테 어떻게 주지 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좀 깨끗하게 잘 써서 내가 이렇게 잘 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또 사용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가치 재생산자로서의 재창조자로서의 어떤 생각과 행동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 나가면 우리가 중요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디자인 개념도 바뀌어야 되죠. 사실 이제 뭐 디자이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디자인은 상품의 외관을 장식을 해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게 디자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디자인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돼야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어떤 사람에게서 사용 가치가 없어진 것을 다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디자인해주는 뭐 이런 작업. 그래서 패션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무슨 가방 생각나네. 그렇죠. 네, 그 가방.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라나 이런 데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입고 그냥 유행지랑 팍 버리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 서저리라고 하는 패션 회사가 있습니다. 서저리? 네, 그거는 한번 이렇게 사용된 청바지 같은 것을 다시 디자인을 해서 또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지금 MZ 세대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MZ 세대들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스마트 선행경제에서 스마트 순환경제로 가는 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훌륭하네. 훌륭하죠. 그러니까 MZ 세대들의 경제 생활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 그런 식으로 그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좀 이 사회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 경제를 그렇죠. 우리도 부추기고 그걸 그렇죠. 활용을 했었던 반면에 이제는 가치 재창조의 개념으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그렇죠. 잘 활용하고 그쪽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좀 더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럼 뭐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리니어 경제가 서큘러 경제로 바뀌어지면서 다시 뭔가 좀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틀이 생기지 않겠느냐. 인간의 정체성도 바뀌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6차 대멸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좀 마음이 좀 놓이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막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느끼고 있다는 게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고요. 그걸 볼 때마다 불안하고요. 우리 뭘 해야 되는지, 미래는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보면서 우리 인간을 조금 더 다른 정체성으로 시각을 갖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겠네. 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주면요. 네. 그래서 당근마켓 창업자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요. 그분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또 스마트 순환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내 기업 또 하나 있습니다.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슈퍼빈. 슈퍼빈. 이 기업도 인공지능 기술과 IT 기술을 역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스마트 순환 경제를 앞서서 이끌고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당근마켓이나 둘 중에 하나, 혹시. 그분들이 제가 저희 창조 아고라 미디어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연락한다고 그래서 이게 전화를 안 받아. 슈퍼빈은 제가 한번. 것 같은데. 슈퍼빈 사장님은. 제가 한번. 연락이 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빈도 보니까 지역마다 그거를, 그렇죠. 유원지에 많이 설치해가지고, 빈 물병들, 펫병들, 숯병들을 갖다가 수거하는 장치를 그렇죠. 가지고 있던데 그거를 모아서 어떤 식의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는 분한테 나중에 돈을 주죠. 하여튼 우리 인간을 소비자로서만 자꾸 생각하지 말자. 가치 재창조자로서 우리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임 대표님 좋아하는 마슬로우의 자아실현이 사실상 그런 리크레이션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요. 인간 하나하나마다 자아실현 방법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좀 잘 맞춰나가는 방법으로 경제를 좀 만들어가면 새로운 경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거든요. 인건비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은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컨셉을 좀 만들어가고, 서큘러 이코노미에 좀 부합이 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컨셉을 만들어내면, 나쁠 거 없다. 좋게 한번 해볼 나쁠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나쁠 게 없다가. 나쁠 게 없다가 아닙니다. 멸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멸종되기 전에 죽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애들 안 낳는 것 같아. 우리 저 후세들 생각하면 걱정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저출산위원회 만들어서 인간을 생산자로서, 아기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좀 종합적으로 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 장시간 같이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여러분한테 재미난 소재를 하나 찾아가지고, 열심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예.